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울릉도 동남쪽 87.4km, 동해에 우뚝 솟은 도기의 봉우리가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서도의 대한봉은 168.5m, 동도의 우산봉은 98.6m, 우리 동해를 늠름한 자태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독도는 동도와 서도 외에도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화산섬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려 3,600여 명이 본적을 이곳 독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땅,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독도의 날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도지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민께 받은 은혜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교외선 선로 보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 가능동에 역이 추가로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동두천시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GTX 동두천 연장을 통해 경기 북부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비대면 가족 홈캠핑, 뻔뻔한 캠핑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도지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도민께 받은 크나큰 은혜를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가 퇴임하면서 남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오병권 행정 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동두천시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노형우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명부를 전달하고 GTX C노선의 기점을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은 경기 북부와 강남을 30분에 있는 연결 통로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GTX C노선 동두천 연장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경제성과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사업 검토 결과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국가철도공단이 교외선 선로 보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선로 보수는 2024년에 재개통 시점에 맞춰 진행될 계획인데요. 이렇게 교외선 운행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가능동에 역이 추가로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이었던 교외선. 20년간 잠들었던 교외선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선로 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는 지반조사와 궤도, 통신, 신호 등 5가지 분야로 내년 10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선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97억 원, 전액 국토교통부가 부담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8월부터 차례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교외선 정차역은 대곡역과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가능동의 역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고 최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무진에선 역 신설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 신설 부지는 후보지 3곳 중 한 곳을 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경기 북부 주요 교통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심다혜 기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자, 심다혜 기자,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를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6주에 걸쳐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률과 병상 가동률 등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노래방과 학원, 영화관 등도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백신 패스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또는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뿐 아니라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나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이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요. 이 백신 패스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12월부터는 마스크도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개편이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에서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때문에 상황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최종 단계에 돼서야 해제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오는 29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심다혜 기자 연결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이달 말 마무리합니다. 시는 고위험 대상군의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모두 3만 7천여 명입니다. 시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31곳과 접종 위탁 계약을 맺어 다음 달부터 이곳들에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앞두고 경기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북부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경찰청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불법 건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이 같은 불법 사례가 모두 213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캠핑 한번 가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포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캠핑으로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포천시 교육지원과 청소년 활동팀 신솔비 청소년 지도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특별한 캠핑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대면 가족 홈 캠핑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뻔뻔한 캠핑은요, 온라인 플랫폼 줌으로 진행이 되고, 가족과의 소통, 화합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개성을 담아 텐트를 만들어 보고, 보드게임으로 즐겁게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요리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홈스토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홈 캠핑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가족 행복이라는 테마로 트레킹, 캠핑, 공동체 활동 등 매년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새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서 가정에서도 즐겁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캠핑을 비대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홈 캠핑이 좀 특별하게 어떤 가족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가족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과 뜻깊은 추억, 그리고 재미를 남기고 싶으신 가족, 또 가족 간의 소통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대면으로 하는 캠핑 느낌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재미와 친밀감 형성, 그거는 이제 대면보다 더 서로에 대해서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가자 모집 마감이 오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청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신청은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 청소년 활동 접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참가비는 가족당 3만 원입니다. 가정에서는 문화의 집에서 준비한 캠핑 키트 꾸러미와 가족과 함께 설레고 신나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들과 가정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 교육지원과 신솔비 청소년 지도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 내년 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톤당 50원, 일반용은 188원, 산업용은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의 하수도 요금은 평균 톤당 535원으로 경기 북부 시군 평균인 741원보다 낮았습니다.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